관심 가져야 되잖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형 했었어. 맞죠? 네. 집에서 공부 다 충분히 했니 안 했니? 믿어도 되니? 너 왜 자꾸 한숨 쉬냐? 아니 믿어도 되냐고. 내가 너를 신뢰해도 되겠냐? 완벽하진 않아도 하긴 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되잖아. 자, 오늘은 두 번째. 지난번에 내가 3번을 2번을 이름 붙이지 않았냐? 대문자로? 기본형 할 때? 그치? 그럼 오늘은 3 해야지. 1번 함수를 내가 안 하다가 하는 바람에 번호가 지금 하나씩 밀렸어. 자, 표준형. 표준형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선생님 수업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친구들은 이미 표준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거야. 기억이 나니?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형 앞에서 했었죠. 그 기본형의 관계식을 평행 이동을 적용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애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표준형.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평행 이동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선생님 쓰면서 계속해서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들 나 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대답 좀 해줘. 평행 이동이 뭘 보고 평행 이동이라고 그랬어? 기울기는 같지만 기울기는 같지만 그 y절편과 y절편과 x절편. 그냥 y절편이 다른 거 정도만 해도 되겠지. 그래, 그게 1참수에서 우리가 봤었던 평행 이동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되지, 이 새끼야. 그게 말이 돼? 내가 평행 이동을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지 않나? 그건 평행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평행하다라는 걸 뜻하는 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였잖아. 평행 이동이라는 실제적인 단어의 뜻,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라고 기억하지 말라 그랬잖아. 뭘로 기억하라 그래서? 이동을 시켜놓고 났더니 평행의 단어의 뜻이 뭐야? 원래 평행이라는 단어는 만나지 않는다가 주된 게 아니라 직선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걸 평행이라고 불러. 확인돼요? 근데 직선이라는 내용만 싹 빼.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돼. 뭐가 되는 거야? 만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평행인 상태다라고 우리는 확인을 하지. 원래는 평행이라는 말은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서만 나오는 거야. 하나가 직선이고 하나가 곡선이 돼버리면 평행의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어? 없다라는 거지. 확인돼요? 그리고 심지어 곡선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곡선과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를 따진다라면 만나지 않는 건 똑같이 안 만나게 만들 수 있지만 평행이라는 상태가 원래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 곡선과 곡선이 만나지 않는 상태라는 용어. 그러면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 그래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용어를 통합하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행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그래프, 지금부터는 곡선이 나와도 상관없어. 이 참수가 어차피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니까 그 곡선이 이동을 했어. 이동을 했더니 만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던 거야. 확인돼요? 그렇게 이동된 상태를 우리는 바로 평행 이동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확인되나요? 근데 이 말 자체에 약간의 맹점이 있어. 어떤 맹점이 있냐면 지금부터 잘 봐. 내가 좌표평면 단순하게 하나를 딱 그려놓고 이렇게 생긴 기본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아래로 볼록한 모양으로 그려졌지?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아래로 볼록하면 A 값이 양수야 음수야? 네, 위로 볼까요? 아래로 그러면 양수. 그렇지, 양수가 되겠지. 아래로 볼록. 이거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 네.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옆으로 p만큼 간 거야. 위로 q만큼 올라가 보자고. 그럼 어딘가에 그려져야 되겠지. 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그려져. 만나니 안 만나니? 여기 교점이 생겨버리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곡선상에서는 사실 평행이라는 관계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돼. 무조건 만나버리게 될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행이동이라는 용어를 어차피 우리가 1참수 때 처음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치? 근데 새로운 용어를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기는 좀 힘드니까 약간의 예외 상황을 둬버렸던 거야. 어떤 예외 상황이냐? 평행하게 이동을 한 이 평행이동이라는 말에서 함수에 적용을 할 때는 여기 보이는 요 점 보이지? 요 점이 지금 X축을 따라서 P만큼 이동을 했고 Y축을 따라서 Q만큼 올라가 버렸지.
그럼 여기 점을 새롭게 찍히잖아.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봐버린 거야.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가 만나냐 안 만나냐.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면 이쪽에 있는 여기 요 선들과 이쪽에 있는 선의 모임을 따지고 봤을 때 얘네가 아무리 길어져도 만나겠어 안 만나겠어? 안 만나겠지. 왜? A 값이 똑같은 상태라면 요 휘어져 있는 정도,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을 거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잡고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축방을 우리가 하나를 그리고 이쪽에도 축방 하나를 딱 그려놨을 때 축방의 왼쪽과 축방의 왼쪽이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상태, 오른쪽과 오른쪽이 만나지 않으면 평행한 상태라고 그냥 우리는 정의를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동을 했을 때의 왼쪽, 이동하기 전에 오른쪽이 만났어. 아무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만나는 것 때문에 평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면 돼? 평행한 거야 라고 그냥 판단을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고차 함수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단순하게 평행이동을 만나지 않는 상태라고만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개념이 돼버려. 모자라. 이거 말고 그냥 모자른 거야. 모자라. 부족해. 부족한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평행이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뭘로 가져가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보면은 최고차항이라는 거 있죠. 최고차항. 지금은 몇 차항이야? 2차항이 되겠지.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잖아? 그러면 무조건 평행이동 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이 기울어진 폭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은 거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확인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평행이동을 하는 방법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외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혹시 2학년 1학기 할 때 배웠니? 그러면 우리 조민경 씨 X축을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야 앞에 거 뒤지지 마라. P만큼 평행이동했다.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미안하다. 수영! 갑자기? 뭐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써요. 야, 내가 너를 칭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이야. 잘했어. X-P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하면은 Y 대신에 뭘 대입하라 그랬지? Y-Q를 야, 칭찬하지 10초도 안 지났거든, 이 새끼야? Y-Q를 대입해라 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외우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집에 배운 적 있어? 그냥 있어? 그럼 자, 이거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기억나는 사람 빨리 손 들어. 시간이 없어. 10분 만에 끝내자며. 나 안 나? 자, 증명할 거야. 잘 봐. 쉽게 증명하자. 야, 우리가 그렸던 함수 중에 제일 쉬운 함수가 뭐야? 그렇지. 역시 1차 함수가 제일 쉽지. 1차 함수 그릴 거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관계식 뭐야? Y는? 야, 이씨. 원점 제나고 했잖아. 관계식 뭐야? 그래, AX. 야, 좋아. 뭐 하고 있는 거야? Y는 AX. 스페인에서 보고 있다고. 욕하게 하지 말라고. 한국의 욕을 멀리 퍼뜨리면 되겠냐? Y는 AX. 확인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거 위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 Y축을 따라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는 이미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증명을 다 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봐. 그대로 위로 올릴 거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이 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점들이 다 올라가겠지?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그러면 결국에 그 점들을 쭉 이어보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확인됐니?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관계식을 우리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원래 이렇게 찾으면 안 되는데 니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자, 여기 0,0이야. 맞지? 자, 올라갔어. 그러면 이 0,0이 뭘로 변해? 그렇지. 0,Q라는 점으로 변해. 자, 두 점 사이의 차이점을 찾아. 어떤 차이가 있어? Y좌표가 0에서 Q로 변했지? 다시 말하면 이 Q라는 녀석은 0 더하기 Q라고 써도 돼, 안 돼? 돼. 근데 0 더하기는 하나만 하니까 생략해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 확인됐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평행이동을 해버리게 되잖아? 해버리게 되면 0 대신에 0 더하기 Q로 바뀌면 된다는 얘기야. 즉 원래 있던 0에서 Q만 더하면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점은 파란색 그래프 위의 점이지. 대입하면 성립해 안 해? 한다라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노란색의 관계식은 모르겠지만 관계식을 내가 안다라면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지금부터 우리 노란색 관계식 만들 거야. 맞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 관계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다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하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파란색 0,0을 지나고 있으니까. 근데 난 노란색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할 거냐면 x에 0 대입하면 y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q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이 y 값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ax에다가 q만 한 번 딱 더해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0, q가 대입하면 성립하는 위의 점이 돼버리게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노란색 관계식 뭐라고 쓰면 돼? y는 ax 플러스 q. 그냥 이렇게 써버리고 마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봐. 요렇게 관계식을 놓지 말고 우리는 여기 보이는 플러스 q 있지? 보이죠? 이항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q가 ax가 돼버리지. 맞니? 네. 이때 얘랑 내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 관계식과 얘를 비교해봐. 자, ax 똑같지? y도 똑같지? 근데 뒤에 마이너스 q가 붙었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q로 바꿨으면 관계식이 완성돼 버린다는 얘기지. 네. 맞아?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해서 그냥 식을 쓰면 관계식이 완성돼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x축을 따라서 가보자. 얘가 옆으로 그대로 p만큼 가는 거야. 니네 보기 편하라고 일부러 양수 쪽으로만 이동하고 있는 거야. 음수 쪽으로 이동해도 아무런 상관없어. 똑같이 하면 돼. 자, 이렇게 가버리면 또 모든 점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긴 하나의 직선이 또 그려지게 되겠지? 네. 맞죠? 그럼 자, 이번에는 여기 보는 요 점의 좌표를 찾아봐. 뭘로 바뀌겠어? p, 0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어? x좌표가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x에다가 원래 있던 0에서 p를 더하기만 하면 돼. 맞죠? 그럼 도대체 원래 있던 관계식에서 x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관계식에서 x는 뭘 계산해야 x가 나와? x는 a분의 y를 계산하면 나오게 되잖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x에 0, y에 0을 대입하면 원래 성립하던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x에 p를 대입하고 y에 0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지. 그럼 p는 0 대입하면 0이잖아. 무슨 짓을 해야 돼? p를 더해버리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보라색 관계식의 보라색 직선의 관계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근데 이렇게 쓰면 우리 이거 함수라고 안 부르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는 전부 다 어떤 모양이었어? y는 x에 관한 식. 그러면 이 항에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p 이항에 그러면 x-p가 뭐가 돼요? a분의 y가 되겠죠? 자, 우리는 y만 남기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y는 a에다가 x-p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새롭게 만들어진 보라색의 관계식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네. x축을 따라 p만큼. 그러면 원래 있던 식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만들어낸 식 지금부터 비교해봐. y 그대로지. a 똑같지. 뭐만 바뀌었어? x라는 문자 대신에 그 자리에 x-p를 대입해서 쓴 거밖에 없지?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게 평행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오늘 해야 될 일, 요 평행이동 규칙을 외워서 이걸 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를 쭉쭉 풀어 나간다고. 확인되니?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문제 봐봐. 어디를 보냐면 39번 문제 볼래?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하라 그랬지? 네. 그럼 관계식 어떻게 되면 돼? y 대신 누굴 대입해야 돼?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플러스 1을 대입한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 그럼 y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식을 쓰면 y 플러스 1이 2x제곱이다. 이런 관계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내가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은 y는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확인되니?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우리는 점 마이너스 1,k를 지난다 그랬지? 대입하면은 성립하겠지? 대입해서 빨리 k 값 찾아봐. 누구야? 1 나와요? 그럼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그냥 찾는 거야. 평행이동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보면 돼. X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지. 얼마만큼? K만큼. 그럼 40번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하라 그랬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있던 X 대신에 X-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관계식이 어떻게 돼? Y는 X-K의 완전 제곱이 되겠지. 얘가 누굴 지난대? 5,36을 지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다 5 대입하고 여기다가 36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얘가 되겠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K값 2차 방정식 그냥 풀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 쭉쭉쭉 풀어서 K를 찾았더니 K가 마이너스 1 또는 얼마가 나옵니까? 11이 나오겠죠. 예. 안 돼? 저기 야, 36이 누구 제곱이야? 그러면 5 마이너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면 되잖아. 누구니까 그다음에 이 정도는 암산으로 풀어라. 굳이 뭘. 그러니까 알았어. 또 이해 못한 사람이 있어 지금 또 저 뒤에. 자, 36, 6의 제곱이죠. 이게 5 마이너스 K의 완전 제곱이지. 그러면 여기 6이잖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 K잖아. 그러면 6이 플러스 따라가 봐. K 얼마야? 1이지. 마이너스 따라가면 K가 11. 아, 여기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11. 이렇게 나오잖아 그냥. 네. 확인돼요?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줄일 수 있다. 근데 뭐 안 되면 2차 방식 풀어도 상관없고 편한 대로 해.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실합니까? 자, 그러면 바로 뒤로 넘겨서 188쪽으로 우리는 갈 건데 가기 전에 이제 표준형에 대한 성질들 간단하게 증명 좀 하고 갈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표준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봐. 기본형에서 평행 이동을 해서 표준형이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표준형의 관계식부터 확인을 해야 돼. 자, 이때 이 평행 이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y는 a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결국에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표준형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결국에 여기다가 x축으로 p만큼이니까 x 대신 x-p도 대입해야 되고 y축으로 q만큼이니까 y 대신 y-q도 대입해야 되고 두 개를 다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럼 두 개를 동시에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y-q가 a에다가 x-p의 완전 제곱을 곱한 모양으로 등장하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얘 함수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q만 이항하면 되겠지? 그걸 이항을 통해서 관계식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그려져요? y는 a의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로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확인됐나요? 그럼 자, 이제 두 번째 어떤 정보를 찾아볼 거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거야. 자, 기본형의 꼭지점 어디 있었어요? 0,0에 있었지? 그럼 걔가 x축을 따라 p만큼 y축을 따라 q만큼 이동을 했지? 0이 p만큼 갔어. 점좌표 뭐가 돼? p. 다시 y좌표인 0이 q만큼 갔어. 그럼 점좌표 뭐가 되겠어? q.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p, q로 바뀌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 축의 방정식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축의 방정식 뭐가 나오겠습니까? x는 자, 원래 축의 방정식이 뭐였어? x는 0이었지? y축. 맞아요? 근데 걔가 p만큼 이동을 했어. q만큼 위아래로 이동을 한 거잖아. 근데 축은 어차피 직선이지? 위아래로 얼마큼 움직였는지가 중요해 안 해? 아무짝에 쓸모없지? 그냥 좌우로 움직인 것만 확인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0에서 p만큼 이동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 x가 뭐가 돼? 그냥 p야. 확인되니?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딴 거 그냥 다 왜야?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기본형에서 그 많던 성질들이 있었던 걸 다 정리하고 그냥 요거 세 가지로 축약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요것만 찾을 줄 알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153번 문제로 넘어와. 2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맞아요? 자, 그러니까 53번 문제에서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마이너스 5의 완전 제곱의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 뒤에 있는 애가 평행이동을 해서 앞에 걸 만들었다는 얘기거든? 자, 모양을 봤더니 x 대신 누가 대입됐어? x 마이너스 5가 대입됐지? 그러면 결국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야? 5만큼 이동하게 된 거죠.
이동한 만큼을 뺀 걸 대입할 거니까. 맞죠?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보이는 거에서 얘를 이항해 놓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y 플러스 4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면 플러스 4는 결국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y 대신 누가 대입된 거야? y 마이너스 4가 대입된 거지? 그러니까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된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냥 확인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잘 기억해야 돼. 확인되지? 그러면 바로 우리는 PQ, P-Q를 찾으려고 그랬지? 5에서 마이너스 4 빼라는 얘기잖아. 얼마예요? 그래. 그렇게 그냥 정답 나오는 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면 54번. 이번엔 거꾸로 가래. 이렇게 복잡한 식이 이렇게 이동을 해서 간단하게 기본형으로 바꿔보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면 일단 54번 문제 나와 있는 거 또 한번 보자. 관계식 한번 불러봐.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3에 x-2에 완전제곱 플러스 3. 얘가 평행 이동을 해서 y는 마이너스 3, x의 제곱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야, 여기서 이거 바꾸는 거는 뭐가 대입됐는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1로 바뀌는 건 또 뭔가 좀 난감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문제를 푸는 방법, 쉽게 푸는 방법 어떻게 가느냐? 꼭지점을 확인해. 자, 얘 꼭지점부터 찾을 거야. 자, 원래 있던 관계식 봐봐.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지. 꼭지점이 뭐야? p, q지. 다시 말하면 뺄셈 뒤에 있는 여기 보이는 요 p가 꼭지점의 x좌표가 될 거고 플러스 q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바로 그걸 보고 여기서 해석을 해봐.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 2,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럼 기본형은 꼭지점이 당연히 뭐야? 0,0이지? 자, 지금부터 그럼 우리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2,3이라는 점이 0,0으로 바뀐 거야. 그러면 x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가야 돼? 마이너스 2만큼. 지금 왼쪽으로 두 칸을 가야 0이 되겠지? 다시 y축을 따라서 얼마만큼 가요? 그래, 이렇게 평행이동 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지점을 알고 가면 확실히 편하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A랑 B 값 더하라 그랬지?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A, Y축으로 평행이동한 게 B인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때 A 더하기 B 얼마 나옵니까? 그래, 그렇게 그냥 찾고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전부 다 그냥 외워서 푸는 거밖에 없지? 이거 못 외우면 애초에 문제 시작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못 외우고 풀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가르쳐줄까? 그럼 안 외울 거지. 딱 하나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옮겨보는 거야. 뭘 찾아서? 꼭지점을 찾아서. 하고 싶냐? 두 줄 외우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55번 별표 하나 칠래? 문제 이러면 안 되지. 많이 어려워. 네. 그래서 55번은 사실 표준형에서 보게 되는 특정한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문제 유형으로 하나를 빼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예시 하나 들어서 문제 풀고 요거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칠 겁니다. 확인됐죠? 자, 지금부터 잘 봐.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꼭지점의 좌표가 P, Q야. 그리고 이 관계식이 Y는 A에 X-P의 완전 제곱 플러스 Q야. 확인되니?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지금부터 A의 부호를 찾을 거야. A의 부호. 뭐가 되겠니? 아래로 블록이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표준형에서 A라는 이 부호는 뭘 뜻하는 거야? 모양을 뜻하게 되는 거지? 이건 기본형에서도 우리가 그랬었잖아. 맞죠? 근데 A 값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모양을 뜻하는 사실은 전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모양이 지금 현재 아볼이니까 양수가 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P의 좌표를 찾을 거야. P의 부호를 찾을 거야. 꼭지점이 지금 몇 사분면에 있어? 4사분면에 있지. 그럼 4사분면에서 X좌표가 양수야, 양수야? 양수. 그럼 얘는 양수네. 자, 그 다음 다시 Q의 부호를 찾을 거야.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어디 있어? 4사분면에 있지. 그럼 4사분면에 있으면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찾고 끝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럼 다시 문제. 얘가 없어. 그냥 그림만 그려지고 관계식만 나왔어.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A, P, Q의 부호를 똑같이 찾으래.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일단 그림의 꼭지점이 좌표가 뭔지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꼭지점 뭐야? P, Q지. 그럼 바로 그냥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가지고 PQ의 보호 찾으면 되고 모양을 보고 A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냥 가고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면 그래프를 보고 꼭지점을 찾는 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자, 봐. Y는 3에다가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꼭지점의 좌표 찾아볼 거야. 뭐가 되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맞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뭔가 찾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힌트 줄게. 쉽게 찾을 수 있는 팁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 찾을 때 있지? X좌표 찾을 때는 요 안에 제곱 밑에 있는 요식 있지?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애를 찾으면 돼. 얘 0 되려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그러니까 꼭지점이 P야. X좌표가. 그럼 얘가 0 되고 싶어. 뭐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편하지? Y좌표는 그냥 뒤에 있는 숫자 통째로 그냥 읽으면 돼.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냥 꼭지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게 되는 순간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얘가 Y는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P의 완전 제곱의 마이너스 Q라는 그래프로 그려져 버려. 그리고 이 상태에서 APQ의 찾으라고 시켜버린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일단 그래프가 나왔어. APQ의 보호 난 찾고 싶어. 뭐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 꼭지점의 위치부터 정해놓는 거야. 여기 꼭지점의 좌표를 여기서 찾아야 되겠지? 자, 얘 0 되는 애 찾는 게 X좌표잖아. 0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Y좌표는 뭐가 돼야 돼? 그래, 이렇게 그냥 바로 찾는 거지. 확인돼요?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이번에는 얼마야? 마이너스 A지 그냥 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A가 뭐가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얘가 일단 음수인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이제 우리는 뭘 찾아? A의 부호를 찾을 수 있겠지? 뭐가 돼? 양수. 자, 그러면 다시 꼭지점이 지금 몇 사분면에 있어? 2사분면에 있지? 2사분면에서 꼭지점의 X좌표는 즉 X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P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다시 P의 보호를 찾을 수가 있겠지? 뭐가 돼요? 양수로.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2사분면에서는 Y좌표 마이너스 Q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면 이걸 보고서 우리는 다시 Q의 보호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뭘로 바뀌어? 음수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응용이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바로 문제 봐. 55번. 지금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어? 3사분면에 있지? 그럼 3사분면에 있는 꼭지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찾을 거야. X좌표가 뭐가 되겠어? P, Y좌표는 Q. 거기다가 적어놔. 아예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점 표시해주고 그림처럼 이렇게 점 표시해놓고 밑에다가 P, Q라고 아예 적어놔 버려.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A부터 보는 거야. 이 그래프의 모양 승주야 뭐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심장? 아래로 말해. 아래로 불러. 그래, 아래로 불러. 아래로 불러기면 A가 양수야, 음수야, 심장? 아래로 볼록이나 양수. 다시 생각해. 양수 맞아요. 그래, 양수. 그러면 일단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겠지. 네. 최고 차이계수 맞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 3사분면에 있지? 3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 준영아, P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자, 그 다음 Q의 부호는 주원아, 뭐가 되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정답이 몇 번이야? 뭐라고? 다시 생각해. 몇 번이에요? 3번. 그렇죠. 확인됐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단순하게 부호 비교하는 것 정도까지만 마무리하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표준형에는 진짜 별 내용이 없어.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내용이 무진장 많아서 그렇지 표준형까지는 그냥 쉽게 가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자, 그럼 오늘 얘기한 거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 하나 했지? 하면서 분명히 이거 규칙 무조건 외워두라 그랬어. 맞지? 그럼 이걸 외워두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문제에다 적용해서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이걸 외워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 표준형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라 그랬지? 첫 번째 관계식의 모양 확인해야 돼. 두 번째 뭐 확인하라고 그랬어? 꼭지점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확인해야 돼?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요거 세 개만 확인할 줄 알면 표준형에서는 니네가 해야 될 건 다 한 거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심화까지 갈 수 있는데 하지 말까? 오늘? 네. 알았어. 알았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 여기까지 확인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죠.